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15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오늘 올려야 될 영상들을 다 올리고 나면 투표를 하러 갈 예정이고요. 아직 투표를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16일 내일 시장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LB 어제 상당히 좀 의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하나 좀 곁들일 수 있으면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다우 지수를 갖고 왔는데요. 어제 저녁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았죠. 2.3%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2.3%라고 하는 그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미국 시장도 대략 요 정도 자리, 뭐 여기서 뭐 약간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한 23,900까지 요 자리가 50% 돌림 구간입니다. 50% 요번 하락에서의 50% 구간이에요. 요 정도의 구간까지 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윗꼬리를 주고 밀렸단 말이죠. 밀리고 한번 내려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지금 재차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갭으로 띄워놓고 몸통으로 올렸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이죠. 차트로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0% 구간인 23,800원 후반, 900, 요 정도 라인에서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자체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 상황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미국이 이제 반등 50% 구간을 오늘로 일단은 회복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회복을 해놓고 바로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그 예를 들면 한 30% 회복 구간에서 50% 회복 구간 여기서 그냥 계속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 미국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있잖아요. 호재와 악재들이 남아 있는데 경기 침체라고 하는 그 악재와 각종 부양책들이라고 하는 호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물론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점차 조금씩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피크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보면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 박스권을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도 이 50%짜리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겠느냐 아니면 그 밑에서 하겠느냐는 나름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시장 역시 코스피 마찬가지로 50% 회복 구간을 일단 재탈환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지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또 보죠. 우리 그렇다면 우리 코스피도 한번 보죠. 자, 일단 코스닥 말고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코스피죠. 종합. 요 자리가 50% 자리입니다. 1850포인트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자리죠. 근데 어제 일단 마감이 1857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돌파를 한 건데 우리 상황을 보면 미국은 아까 조금 전에 봤었을 때 요날 윗꼬리를 주고 내려와 가지고 조정을 받았고 우리는 몸통으로 올려놓고 다음 이 몸통으로 다시 이탈하면서 조정을 받았고 요번에 어제 이제 다시 올린 상황인데 요 자리의 지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1750에서 1850 사이에서의 박스권 이 형태의 박스권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자리 안착이 된다면 이번 주 안착이 되고 다음 주 한 월화 정도까지는 계속 봐야 합니다. 안착 여부를 봐야 하는데 이 자리에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크잖아요. 1700에서 1800이냐
1800에서 2000이냐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은 일단은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림이잖아요. 현재 그림은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지수 자체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너무 쉽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트가 그렇게 많이 이 차트의 속성이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용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코스닥 역시 70% 회복 구간에 와 있는데 이게 지수 왜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계속 2주 연속 지수 왜곡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소 구간에 좀 일부 있어요. 근데 어제도 치료제 관련한 부분들이 뭐 임상 통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을 이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일부 조금 보였어요. 일부 조금 보였는데 현재는 조금 이 왜곡이 해소되는 구간이 있어야 하고 그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조금씩 보이고는 있다. 요번 주 지금 어제 하루입니다마는 어제 그제 이틀입니다마는 조금씩 이 지수 왜곡이 해소되려고 하는 조짐은 보이고 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테마로 올라왔던 얘네들이 조금 거품이 약간은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다른 섹터들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이 일부 조금씩 보이려고 하는 조짐은 보인다. 그 정도고요.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1850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오늘 만약에 뭐 약보합 정도의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여기서 지지 테스트를 할 텐데 아마 일시적으로는 장중엔 당연히 이탈 가능하겠죠. 지금 뭐 살짝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지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높다. 근데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 지금은 어차피 미국 시장에 동조화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지금 그 실적 발표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은 뭐 지금 뭐 예상했다시피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밀린 흐름들인데 금융주나 뭐 운용 투자사 뭐 이런 쪽은 지금 뭐 거의 이 폭격을 맞은 상태고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뭐 이날 주가들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많이 급락해 가지고 막 폭락하는 수준 이런 수준은 아니었고요. 반대로 뭐 인터넷이나 플랫폼 관련돼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 감안하고 있는데 그 감안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안 좋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뭐 떨어지는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어제 일부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반도체 섹터들이나 어제 상당히 좋았던 5G 섹터들 그리고 전기차 섹터들 어제 좀 차별화가 좀 있었죠. 전기차 섹터들 뭐 수소차 섹터들 그러니까 이 친환경차 이쪽 섹터들 요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요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한번 그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번에 좀 많이 하락폭이 컸었던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도 중국 제가 계속 요번 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쪽에 우호적인 호재를 조금 그 호재를 생각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 소비주들도 관심을 이제는 조금 가져볼 만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섹터들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수는 요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HLB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HLB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자, 어제 제가 오전장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어느 정도
한 99,000원, 10만 원 근처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뭐 99,000원 정도 근처 요 정도 선에서 갖다 붙여 놓지 않을까 하는 고런 부분. 여기 제가 방송을 어제 오전 방송을 할 무렵이 요 자리에쯤 무렵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때 무렵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송이 끝나고 나자마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달리기 시작을 하더니 미미미 했죠. 쫙쫙쫙 끄집어 올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 일단 이 지금 11만 원 구간에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맞은 걸로 일단 차트상 볼 수 있겠고요. 10만 한 2천 원 정도 자리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항 구간이라고. 근데 이 자리를 거래량을 어느 정도는 동반을 해서 지금 위로 올려줬습니다. 어제 이렇게 올리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이 끄집어 올리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어제 이 쇼커버링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죠. 어제 많이 좀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상보다도 더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요. 유증가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는 상태가 됐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순수하게 제 의견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HLB를 지금 지난 몇 달간 계속 매일 해드리면서, 제가 뭐 HLB를 하락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나 하는 부분 때문에. 자, 일단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주 대상 유증을 할 때요.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증을 할 때, 규모가 중요한데요. 대규모 유증이라면, 유증을 어떻게든 회사가 지금 자금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증을 확실하게 성공을 시켜야 합니다. 유증을 확실하게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16일, 이제 기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날 주가를 올려야 합니다. 이날 주가를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주주 대상으로 유증을 할 때, 이때 대주주도 같이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대주주도. 그러면 지금 현재 대주주가 자본금이 조금 어느 정도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굳이 기준가를 크게 올릴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일 때 얘기입니다. 대규모일 때. 굳이 기준일 날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발행가가 결정나는 시점에 굳이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또 내가 이거 유증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증을 받아가지고 주식 수를 늘려놨는데, 이거 나중에 팔게 되면 또 공시로 나오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묶이는 자금이 돼요. 대주주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규모 유증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하나 봐야 되는데, 뭐 지금 HLB 같은 경우는 대규모 유증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이제 대규모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좀 낮추는 경우들이 많죠. 유증가 결정할 때까지는 아마 많은 경험들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이 싼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기준일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청약일 근처에 또 올리는 경향들이 있죠. 이번에 HLB 같은 경우는 대규모 유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유증 이후에 유증을 대주주가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영권의 위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받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 받을지 여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대주주가 이 금액을 자기가 받아야 될 금액이 받을 수 있는 유증 물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다 받으려고 하면 가격이 싸서 내가 돈에 여유가 있으면 이거 다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만에 하나 아니라면 제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요번에 뭐 차입한 금액도 그렇고 거기서 얼마큼의 여유분이 생겼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그 청약수만큼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금액이 지금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2차 유증가는 2차 유증가 때는 낮출 수밖에 없는데 2차 유증가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청약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우의 수가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번에 올린 게 지금 상당히 조금은 의외적입니다. 저는 이제 그 차원에서 봤었을 때 1차에서 조금 낮추는 상태, 그냥 적정하게 유지를 하는 상태 또는 뭐 조금은 낮추는 상태를 봤고 2차에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그냥 1차 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이 청약 시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주가를 받쳐서 청약률을 좀 높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나면 경우의 수가 상당히 지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진 회장님이 받을 수 있는 유증 물량의 절반 정도만 받았다. 예를 들어 절반 정도만 받았다. 그렇게 되면 이만큼은 실권주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주주분들이 더 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회사들처럼 절반만 받고 절반을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우호 지분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권리를 넘겨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나마 조금 덜한 부분일 테지만 전부 다 받는 것보다는 못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대응했던 방식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방식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이 방식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올린 부분이 조금은 예외적인 부분도 있을 수 그러니까 예외적인 부분에 속하는 이 상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HLB가 안 좋거나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측에서 지금까지 관리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들어왔던 물량들 안 나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매일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뭐 쉽지는 않아요.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제 하나의 의외의 상황이 나왔는데 왜 이랬을까를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조금 복잡한 수가 이제 조금 경우의 수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차후에 제가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도 뭐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아봐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다라는 지금은 카더라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 머릿속에 나온 카더라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하는 걸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지금 보유자분들이라면 이런 경우의 수들은 시나리오를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 차원에서 저도 여러분들 주주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주주가 아닙니다. 현재 주주가 아닌데 주주라고 생각하고 놓고 봤었을 때는 이런 경우의 수도 고민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의혹이라면 의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한번 알아보고 이후 상황을 조금 진행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조금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정도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